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판사 이제 엔트미디어 역시나 이제 2017년도에도 다시 한번 뵙게 됐는데, 제가 영광이고요. 자, 우리 교재 589페이지 문제 41번부터 시작을 해서 20문제 60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2회 3회 연속적으로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봐주시게 되면 변압계 철심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변압계 철심이 갖춰야 할 조건. 자, 그럼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전기 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철심은 전류가 흘러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은 커야 되겠죠. 자속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자기 저항이 작아야 되고 전기 저항은 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심은 자기 저항이 작아야 되고 전기 저항이 커야 되니까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저항은 작을 것이 아니라 커야 된다. 그래야만 전류가 이제 흐르지 못하고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자기 저항이 작아야 되고 전기 저항은 커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42번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 삼상유도 전동기 전원 주파수의 전압의 B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정격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하는 경우에 전동기 출력하고 주파수를 물어봤거든요. 전동기 출력하고 주파수는 어떤 관계가 성립됩니까? 우리 유도기에 이제 토크 공식이 있는데, 토크 공식 한번 써볼게요, 제가. 우리 0.975에다가 n분의 회전자의 속도가 될 거고요. 출력 P0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P0 값 출력을 한번 이항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975분의 토크 곱하기 회전수 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 n 값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1-s에 ns가 되겠죠, 공식 자체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쓰면 토크 t에다가 1-s에다가 동기 속도는 우리 P분의 120F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파수하고요, 여기 있는 출력은 그렇죠, 비례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과 주파수는 비례관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4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은 450kVA 역률 0.85, 효율이 0.9, 동기발전기의 운전용, 원동기 입력이 500kW를 줬고요. 원동기 효율 물어봤는데, 우리 간단하게 쓰면 효율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원동기의 효율 공식은 어떻게 돼요? 원동기 효율 공식. 원동기 효율은 우리 입력에 대한 출력이 B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원동기 입력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졌죠, 원동기 입력. 원동기의 입력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원동기에, 그렇죠, 출력이 들어가면 되죠, 출력. 근데 우리 원동기의 출력은 결론은 누가 같은 거예요? 발전기의 입력하고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발전기의 입력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동기를 가지고 어차피 발전기를 돌려주는 거니까 우리 발전기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동기의 출력이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동기의 입력은 얼마냐? 원동기 입력 보니까 500kW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kW 잡아주시고요. 단위가 이제 kW네요. 단위를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동기 출력을 얼마 줬냐면 발전기의 입력이니까, 그렇죠, 450kVA를 준 거죠. kVA. 그러면 요거 단위를 맞추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률을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역률이 지금 얼마냐면 역률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킬로와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피상전력이니까 역률을 곱해야 킬로와트로 나오니까 역률이 얼마냐면 0.8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율은 우리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효율이 얼마냐면 0.9가 되는 거죠.
손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0.9에 대한 90%에 대한 효율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요거를 0률을 곱하면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가 이제 맞춰진 상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요게 0.85 정도가 나오네요. 원동기 효율. 그래서 85%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률은 곱하고 효율은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4번은요, 다음 중 일반적인 동기전동기 난조 방지의 가장 유효한 방법을 물어봤는데, 우리 난조 방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제동건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가 난조 발생 방지 말고도 기동 토크 발생이라든지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이라든지 뭐 속도 이상 상승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5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문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문제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SE2는 권선이 유도전동기 2차 유기전압이고 EC는 외부에서 2차 회로에 가해질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이다. 그 다음에 EC가 SE2와 반대 위상이라고 그랬죠. 반대 위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를 크게 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무조건 속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그림만 보시면 그냥 답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답이라고 적어놓고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되는 겁니다. 또는 상승이 되겠죠. 상승.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제 2개 있어요. 반대로 가면 속도 감소, 같은 방향으로 가면 속도 증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 46번 문제가 나옵니다. 46번 보시면 일반적인 농용 유도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농용 유도전동기 거기 그 풀이에 보면 해설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 우리 농용 유도전동기 실제 보게 되면 2차 측은 단락환으로 돼 있어요. 단락환으로. 그래서 단락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2차 측의 전압을 갖다가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틀린 거 물어봤는데 2번에 보시면 2차 측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없습니다. 실제 단락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단락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4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47번 보시면 삼상 유도전동기가 경부하로 운전 중이래요. 가벼운 경찰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하가 정상 속도는 아니고 이제 그 가볍게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하가 이제 적게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중 한 선의 퓨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삼상 운전에서 한 상이 끊어지면 단상 운전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단상 운전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우리 RST가 있을 적에 이렇게 해서 삼상 유도전동기에 이렇게 물려 있겠죠. 우리 인덕션 모터 해가지고. 그때 요 한 상이 끊어진 거예요. 한 선이 이제 끊어지면 다른 상에는 전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흘렀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분배가 되니까 이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전류 값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동기 회전수는 당연히 회전수는 감소가 됩니다. 회전은 계속 되는데 일단 회전수는 감소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3마리가 끌고 왔는데 얘가 이제 하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2마리가 끌고 간다는 얘기죠. 2마리의 힘을 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주니까 회전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계속 운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게 되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증가하고 회전은 감소하는데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48번 문제. 단상 반파가 나왔고요. 정류회로에서 평균 출력 전압은 전원 전압의 약 몇 %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ED 값은
우리 단상 반파의 1위 값은 얼마예요? 0.45의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0.45배. 우리 전파 볼까요? 단상 예를 들어서 전파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전파는 무조건 2배, 2배. 그래서 반파의 2배니까 0.9의 2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은 0.45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몇 프로? 그렇죠.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냐면 1번이 있네,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49번이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49번. 49번 보시면 그림같이 전기자 원선의 전류를 보내고 있대요.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알기 위한 법칙 및 회전 방향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에 지금 이렇게 N극이 들어가 있고요. N극.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S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전기자가 있겠죠.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자, 들어가 있을 적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축이 있고요. 축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점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 적국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국지. 여기는 배꼽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배꼽 모양. 그럼 적국지는 나와 있겠죠. 그리고 배꼽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누구냐면 우리 회전 방향이니까 전동기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밍의 일단 누구냐? 플레밍. 그렇죠. 왼손 법칙이 되는 거죠. 전동기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냐? 왼전 오 말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손 법칙에 우리 세 가지 손가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누구냐? FBI거든요. FBI. 그래서 힘, 자속, 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동기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거니까 왼손 법칙 적용하는데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자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나오니까 힘은 어디에요? 윗방향이 되고 있잖아요. FBI니까. 그래서 힘, 자속, 그 다음에 전류 방향입니다. 그래서 힘이 윗방향으로 이쪽, 왼쪽은 힘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볼게요. 오른쪽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로 꺾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칠판을 뚫고 배꼽 모양이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류가.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 자속 방향, 힘은 아랫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요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힘은 아랫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은 지금 힘이 아랫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데 우리 팽이치기 해봤잖아요. 팽이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힘이. 이렇게 가해주면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정답이 몇 번에 있느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그 다음에 무슨 방향이에요? 그렇죠.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우리 오른손은 플레밍 오른손은 발전기 원리를 따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전력 방향. 그다음에 이제 회전 방향을 알아보는 건 왼손 전동기가 되겠죠. 오른손은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번 한번 볼게요. 50번 문제 이쪽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건수비 문제가 나왔는데 1차 측 건수가 1500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쓰면 N1이라고 쓸게요. 15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의 저항 R2 값이 얼마냐면 16옴이랍니다. 16옴.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로 환산했을 때 8kΩ. 즉, R1 값이 8kΩ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 단위 환산하면 8000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000옴.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건 뭐 물어봤냐? 2차 권수 N2 값을 물어봤죠. 2차 권수 N2 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우리 건수비 공식 한번 써볼까요? 건수비 공식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E2분의 E1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N2분의 N1 쓸 수 있고, 세 번째 V2분의 V1 쓸 수 있고요. 네 번째, 전류는 반대이기 때문에 I1분의 I2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우리 저항 5m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무조건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R2분의 R1. 또 있죠. 루트에 뭐 있을까요? 리액턴스 B가 있겠죠. X2분의 X1. 또 있죠. 루트에 그렇죠. 임피던스 B가 있으니까 Z2분의
Z1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R1 값하고 R2 값이 있으니까 우리 요걸 가지고 권수비 구한 다음에 우리 2차 권수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A 값 먼저 한번 권수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자 R2분의 R1이 되겠고요. 대입을 합니다. R2가 얼마냐면 16옴이고요. R1이 8kg이니까 8,000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10루트 5가 나와요. 권수비가. 자, 그럼 요거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가 잠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N2 값을 이제 물어본 건데, 우리가 이제 권수비 구한 거고요. 루트의 R2분의 R1에서 10루트 5 나온 거고, 우리 N2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리만 바꾸면 A분의 N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구한 권수비 10루트 5를 집어 넣으시고, N1은 주어진 거 1500 넣고, 계산기 두들기면 67회,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요. 67회, 정답 3번에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우리 칠판 좀 정리하고 5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1번을 보시게 되면요. 51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출력과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기전동기에서 여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우리 여자 전류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우리 어떤 거냐면 위상 특성 곡선에서 우리가 따질 수가 있죠. 동기조상기 쪽에 위상 우리 특성 곡선에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V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누구냐? A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종축이 되겠죠. 종축.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 계좌 전류입니다. 이쪽이 이제 횡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계좌 전류 값을 이용해서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점이 역류를 100% 1로 놓고요. 출력이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출력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출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가운데를 기준 잡아가지고 역률이 만약에 1보다 작아져서 떨어지면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서 1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역률이 만약에 1보다 커져서 과부상이 될 때는 여자 전류를 감소시켜서 지상분으로 만든 다음에 역률을 1로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조상기의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이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자 전류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진상 역할을 하는 거죠. 진상. 그래서 우리 콘덴서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자 전류가 1에서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상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액터로 작용이 되는 거죠. 리액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역률이 그렇죠. 앞서는 거죠. 진상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전류가 감소해도 증가가 되는 거고 여자 전류가 증가해도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증가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17년 말고 뭐 과거에 16년, 15년 뭐 풀어드렸는데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우리 위상 특성 곡선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게 되면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서는 거죠. 진상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고요. 자, 52번 보시면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위쪽 부분이 N극인 거 물어봤어요. 위쪽이 N극인 거. 그러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철심이고요. 여기다 이제 코일을 감았는데 요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요거 우리 순서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철심이라고 보시면 코일을 갖다 여기다 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철심인데 여기다 코일을 감으면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거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움켜쥘 때 코일을 감았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일을 감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코일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일을 이렇게 제가 움켜쥐면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N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코일을 이렇게 감싸면 엄지가 지금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엄지의 방향이
따라서 N극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나오는 전류는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전류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전류가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싸야죠. 이렇게.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밑으로 들어갔을 때 움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로 나왔잖아요. 위로. 그럼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쪽이니까 위에가 N극, 그 다음에 밑에가 그렇죠. S극이 되는 겁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누구냐면 A번이거든요. A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요게 B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C. 그 다음 네 번째 그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네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탔네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전류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감고요. 이렇게 감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움켜질 거냐면 들어가는 전류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 올라탔죠. 그리고 밑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죠. 위로 올라타서 나올 때는 밑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잡는 겁니다. 위로 올라타고 밑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엄지손가락이 밑에 방향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방향이니까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위쪽이 S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이게 우리 암페 오른나서부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코일이 감겼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밑으로 나왔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로 올라탔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위로 올라탔으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들어가는 전류가 위로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전류가 밑으로 나왔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아랫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가지고요. 요렇게 감았네요. 이렇게 감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요. 전류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 얘는 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는 전류만 잘 보신다고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들어갔으니까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서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쪽이니까 위쪽 N극, 아래쪽이 S극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쪽이 N극인 거 물어봤으니까 위쪽이 N극인 거, 그렇죠? A하고 위쪽이 N극인 거,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하고 D가 정답인데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암페의 오른나서 법칙을 가지고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근데 이게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요거 말고 또 있는데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답도 A하고 D가 답이었습니다. A하고 D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문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볼게요. 우리 동기발전기 전기자 건선법 중 집중권에 비해 분포권이 갖는 장점 물어봤는데 우리 그 동기계에서 사용되는 건선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절권하고 분포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왜 씁니까? 결론은 하나거든요. 고조파를 제거하고 기전력에 그렇죠. 파형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류분에는 항상 고조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제거시키고 파형을 개선시키는 권선법이 단절권하고 분포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쓰지 않는 권선법은 누구냐면 전절권하고 그 다음에 집중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쓰지 않고 사용되는 건 단절권하고 분포권을 쓴다. 단절권의 특징은 고조파 제거 기전력의 파형 개선 효과와 함께 동량이 감소되는 거죠. 권선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분포권의 장점은 또 하나가 고조파 제거 기전력의 파형 개선 말고도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한번 살펴볼 건데 54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가 나왔고요.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2차 전류가 50A. 이 전압 조정기의 전격 용량이 몇 kV냐 물어봤는데 우리 전압 조정기의 정격, 조정 정격 물어보면 P 값이거든요. 그래서 P는 E2, I2로 구할 수가 있고요. kVA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2차 전류인데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무슨 전압이냐면 조정 전압이에요. 조정 전압.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전압 변동이 발생할 적에 이 유도 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조정 전압을 이용해서 정격 상태의 전압으로 계속 공급을 해줘서 회전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전압이 얼마냐면 지금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를 줬잖아요. 문제 조건에. 그럼 무조건 범위는 70부터 130까지지만 조정할 수 있는 전압은 몇 볼트 가지고 전압 조정하는 거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른쪽에 있는 전압 30V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30V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30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얼마냐면 50A 줬어요. 그리고 KVA 물어봤으니까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1.5 KVA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55번이 나오는데 55번 문제 보시면 와류손이 나왔죠. 그 다음에 50W의 와류손이 있고요. 3300V 110, 60Hz용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 와류손은 약 몇 와트로 되는가 물어봤는데 우리 와류손 보면요. 자, 볼게요. 55번 볼게요. 55번. 우리 와류손 보시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와류손은. 그 다음에 우리 주파수와 관련이 없죠. 무관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 와류손은 철심의 두께와 그렇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증가하니까 무슨 철심을 하는 거예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 철심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 두께가 몇 미리냐? 0.35에서 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주파수가 60Hz에서 50Hz로 바뀌었는데 와류손하고 주파수는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압하고 와류손 관계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압이 얼마냐면 3300V였고요. 자, 제곱에 비례해. 그때 와류손이 얼마냐? 50W였죠. 전압을 갖다 낮췄잖아요. 몇 볼트 전원? 3000V 전원을 공급했을 때 와류손이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비례식 써가지고 푸는 건데 우리 대각 곱하기 하면 되죠. 대각 곱하기. 그러면 우리 물어보는 와류손은 걸려있는 건 3300이죠. 같은 위치에. 그럼 3300 밑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위로 갑니다. 3000. 자, 제곱이니까 둘 다. 전체 제곱 때려주시고 50W 곱해주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정답 되겠네요. 그래서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41W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6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나왔죠. 동기발전기 우리 병렬운전 나왔네요. 2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할 때 무효행류,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는 경우로 봤는데 우리 키위주고파 이렇게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죠. 단 조건이 아닌 걸 물어보면 누가 있었어요? 2가지가 나오는 거죠. 용량, 출력. 하나 더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회전수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걸 물어봤을 적에.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무효행류, 무효순환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효순환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리액턴스 덩어리니까 기전력의 어떤 크기의 차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의 차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상이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효순환 전류가.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의 방지법이 바로 좀 전에 우리 문제 풀었던 제동건선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파형이 일체되고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전력의 크기의 차가 복이 없으면 여자 전류가 변할 때입니다. 또는 계자 전류가 변할 때 여자 전류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고 기전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갑니다. 보호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됐대요. 기전력을 속도 변화점과 같은 값으로 하자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기전력 공식 보면요. 이게 있죠.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이도 있지만 상수를 K로 놓으면 K 파이 N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자 단위는 그냥 생략할게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여기 회전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2분의 1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전력과 회전수는 비례관계니까 역시 2분의 1로 감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기전력이 전에는 얼마였어요? 2분의 1로 감소되기 직전.
그때는 1이었죠. K도 1이었고 파이도 1이었고 회전수도 1이었던 거죠. 우리 문자 항상 왼쪽에는 1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요. 숫자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분의 1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회전수 때문에 기전력도. 그럼 다시 1로 기전력을 정과 같은 값으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때 여자를 몇 배로 하냐고 물어봤죠. 우리 여자. 우리 여자가 누구예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결론은 자속 파입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를 우리 몇 배로 만들면 얘가 기전력을 정과 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2배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배를 하게 되면 2분의 1 2배 곱하면 1이 나오니까 기전력을 정과 같은 값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3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볼 수 있겠네요.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한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여기 누구냐면 실하계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와 비슷한 우리 정속도 전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하계 전동기 정답 2번 되겠고요. 하나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9번 볼까요? 59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우리 일단 병렬운전 조건 나왔을 때 아닌 거 물어보면 아까도 2개 있다고 그랬죠. 용량, 출력이. 기본적으로 얘네들 무조건 따라갑니다. 용량, 출력이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극성, 그 다음에 우리 권수비,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다 누구하고 연관돼 있냐면 순환전류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이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강화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면 이제 부하 전류의 분담이 달라지니까 불편이 발생될 수 있고요. 결론은 이제 저항 강화율하고 우리 리액턴스 강화율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우리 R하고 X 값이 달라지면 병렬운전 할 적에 R하고 X가 달라지면 위상 차이에 의한 순환 전류가 흘러버리죠. 그래서 변압기의 권선을 과열, 소선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상회전 방향과 상회전 방향 및 각 변이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변이가 누구냐면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되시는 거고요. 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상의 위상이 없고요. 삼상의 위상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맞춰주시면 되는데 용량 출력이 나오면 무조건 조건이 아닌 거라고 그랬잖아요. 2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출력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번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요. 60번. 60번을 보시면 4극의 단중 파권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가 I암페라고 했을 때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몇 암페입니까? 물어봤는데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보시면요. 문제 조건에 지금 결론은 파권을 줬거든요. 그럼 파권은 우리가 병렬의 수가 우리 쪼꼬파 2니까 2개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4극의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N극 하나 있고 또 S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극 하나 있고 S극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4극짜리가.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 I암페입니다. 그쵸? 4극의, 지금 파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게 잘못 그렸네, 제가. 병렬 회로수가 2개가 돼야죠, 2개가. 예.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2개짜리가 돼야죠. 쪼꼬파 2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린 거는 뭐냐면, 중권을 그린 겁니다. 그죠? A하고 B가 같은. 그럼 여기에 이제 2개니까 이렇게 되겠네. 2분의 I씩 흘러가겠죠, 전류가. 나눠지는 길이 두 갈래 길이니까 2분의 A암페씩 흘러가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몇 번에 있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권은요, 극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병렬의 수가 2개거든요. 그래서 극수가 만약에 4극이든 6극이든 8극이든 병렬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2분의 i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바뀌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극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2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중권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병렬의 수 a하고, 써드릴까요? 중권은 병렬의 수 a하고 극수 p가 같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극수가 4극이잖아요. 그럼 병렬 회로수 4개예요. 그래서 4분의 i아씩 흐른다는 얘기죠. 8극이면 병렬 회로수도 8개가 돼버리니까 그때 각각의 흐르는 전류도 8분의 i아씩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권이니까 2분의 i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산업기사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잠깐 쉬었다가 2회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